오늘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 민서가 한번 줄거리 얘기해주고 여기 나오는 캐릭터 얘기해주세요. 네, 일단은 여기서는 이제 엄마는 되게 소비를 하시는 분인데 소비 절제를 잘 하시는 분인데 근데 이제 아들과 부자는 서로 이제 맨날 과다출혈이고 많이 사요? 엄청 뭘 많이 사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엄마가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아무것도 사지 않은 날을 시행한 새로운 이사 온 이웃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실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을 정해서 그날은 아무것도 사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런 이웃을 보고 그걸 따라서 해보는데 성공해요? 아니요. 계속 실패해요? 실패하진 않고 첫 번째를 하다가 뭐 살려다가 들키고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는. 근데 애들은 어차피 자기가 돈이 없잖아요. 근데 네. 저 남자애는 어떻게 뭘 자꾸 사요? 돈이 있죠. 어떻게 있는데요? 용돈. 용돈으로 그걸 한 번에 써버리거나 이래요? 네. 여기 나오는 소비와 절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민서도 뭐 사는 거 좋아하나요? 그렇죠. 왜 좋을까요? 뭘 사는 거는? 뭔가를 갖고 싶다는 느낌 때문에 사잖아요, 원래. 그렇죠. 소유하려고 사람들은 소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뭔가를 갖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뭐예요? 어떤 거 보면 갖고 싶어요? 그냥 딱 보고 갖고 싶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내면적으로 이유가 있잖아요. 귀여워. 뭐 귀여운 거, 키링 같은 거. 네. 그런 거 자주 바뀌죠. 그 다음에 그럼 다른 뭐 이렇게 캐릭터 같은 거에 돈을 많이 써요. 네. 아니면 스티커, 어렸을 때는 스티커 이런 거요. 지금은 캐릭터나 키링, 그 다음에 포카 이런 것도 사나요? 아니 포카는. 근데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귀여워서 샀는데 그걸 계속 쓰진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유행이라는 게 또 지나기도 하고 인스타에서 그러면은 그런 게 아깝거나 내가 산 예쁜 쓰레기가 되는 게 좀 후회되진 않아요? 후회될 때가 가끔 있죠. 왜냐면 그게 반짝거려서 샀는데 계속 반짝거리는 거를 막 모아놓으면 민서 피규어 같은 것도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집에서 막 사진 찍어서 보내줬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은 반짝거려서 샀는데 집에 오면 그런 게 너무 많아서 그냥 그게 빛을 발하지 이렇게 빛이 발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서 그래서 사람이 소비를 하는 거는 그냥 정말 뭔가 갖고 싶어서 하는 것 같아요. 이게 필요해서 하는 경우는 뭐 치약, 칫솔 아니면은 뭐 의식주에 가장 최소한의 필요한 것들 빼고는 필요해서 산다기보다는 그냥 원해서 사죠. 저거를 갖고 싶은 느낌? 그거를 충족하려고. 그죠? 여기 나오는 소비와 절제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절제라는 건 뭘까요? 물건을 살 때 이제 절제한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사고 필요 없는 거 사지 않고. 네. 근데 사람이 사는 게 원래 소비라는 게 두 가지거든요. 경험을 사는 게 있고 내가 소유하려고 사는 게 있어요. 경험이라는 거는 뮤지컬을 본다거나 무슨 강연을 듣는다거나 그러면 내가 손에 들어오는 건 없어요. 그리고 어떤 음식을 먹어보는 것도 내 입으로 들어가긴 하지만 내가 소유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경험을 갖게 돼서 그 순간 너무 행복해. 그 순간 너무 마음이 벅차. 그럼 이런 소비도 하고 싶어지지 않나요? 그죠. 그러니까 민서가 영화 보는 거 좋아하잖아요. 영화를 보고 나면 그거를 갖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 경험을 갖게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사람이 경험을 하는 거에 돈을 많이 쓰는가 아니면은 소유하는 데 돈을 많이 쓰는가는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소유할 때 많이 쓰지 않을까? 보통 사람들이 근데 가치관에 따라 달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현재를 위해 돈을 쓰기도 하고 현재 내 입에 들어가는 거 현재 사람들하고 코인 노래방 가서 노래하는 거 어떤 사람은 지금이 아니라 나중을 위해 돈을 쓰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책을 읽고 이러는 게 막 미래를 위해서 책을 읽는 건 아니잖아요. 좀 재밌어서 읽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 현재를 위해서 책을 읽는데 그게 미래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소비는 좀 재미있는 소비일 수 있는데 현재 너무 즐거워. 현재 너무 즐거워서 뭐 어른들로 얘기하면은 매일 5일 중에 5일 동안 술을 먹어요. 그러면은 그게 내 미래에 도움이 되는 소비는 아니죠. 행복한 경험일 수는 있겠네요. 그죠? 경험일 수는 있어요. 사람들하고 술자리에서 어울리고 행복하고 깔깔대고 뭐 이런 게 기쁨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소비에 대한 기준이 좀 있어야 이거를 해야 되나?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아버지는 돈을 어디다 굳이 쓰시죠? 많이? 먹을 거. 배달을 하나요? 배달은 아니고 그냥 일을 하시고 그다음에 금요일마다 마트를 가는데 그는 다 싹 쓸어오고. 금요일 가서 마트 가서 소비하는 범위가 되게 큰가요? 그건 주로 음식 같은 거 그런 거 다양한 음식을 아니면은 다양한 음식을 그리고 뭐 그다음엔 또 막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홈쇼핑 같은 데서 보면은 간장게장 같은 거 있는데 먹는 거에 많이 먹는 거만 먹는 거만
먹는 거에 대한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나 봐요. 그죠? 그렇죠. 엄마는 아예 소비하지 않아요? 잘 하지 않죠. 그렇군요. 이게 불필요한 소비라는 거는 되게 주관적이잖아요. 네. 근데 아무것도 경험하지 않는 거는 좀 인생에서 슬프지 않나요? 아무것도 경험해 보지 않고 그냥 돈을 아끼는 거에만 매몰돼가지고 그냥 네. 집에만 만약에 있다. 이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그렇게 항상 되게 균형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한 달에 벌 수 있는 돈의 10%가 넘는 네. 식사를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오마카세라든가 너무너무 비싼 그런 걸 한번 먹어본다고 해서 자기 인생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런 걸 먹어보고 싶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그건 진짜 정말 가치관의 문제인 것 같아요. 민서는 항상 부자가 될 거라고 말하잖아요. 네. 부자가 될 거라고 선생님 생각하는데 네. 부자가 되려고 하는 이유가 소비 때문인가요? 뭐 돈을 많이 쓰려고? 그것도 있고 음. 그냥 좀 돈을 많이 벌면은 인생 살기가 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인생 사이가 어떤 면에서 편할 것 같아요? 소비할 때도 편할 거고 생각하지 않고, 가격을 생각하지 않고 돈을 쓰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되게 근본적인 이유가 사람마다 있거든요. 그게 정말 호화로운 삶을 살려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거 나쁜 거 아니잖아요. 호화롭고 가치품이라고 해서 남이 안 사는 거, 남이 막 생각해서 사야 되는 거를 그냥 마음에 들면 고를 수 있으려고 이런 삶이 있고, 하나는 어떤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민 없이 뭘 해주려고가 부자가 되려는 이유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뭘 배울 때 생각 안 하고 뭐 배울 수 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일을 돈 생각 안 하고 할 수 있어서. 그럼 민서는 뭐 때문에 부자가 되고 싶어요? 좀 뭐든지 살 수 있는. 뭐든지 사고 싶어요. 네. 민서는 뭐든지 갖고 싶군요. 네. 그렇군요. 선생님은요? 나는 왜 부자가 되고 싶냐고요? 선생님도 약간 좀 사치품이나 호화로운 거를 좋아하기도 하는데 요즘에 점점 바뀌고 있어요. 그런 소유하는 그런 개념의 소비보다는 이거 하니까 되게 뭔지 모르는데 마음이 되게 뿌듯하다 이런 거 있죠. 그런 걸 하는데 뭐 강연이라든가 아니면은 미술관 같은 거 가는 게, 물론 책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죠. 책도 그걸 권수가 많아지면 가격이 되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경험을 해보고 싶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직도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려면은 이것저것 해봐야지. 안 해보고 난 이런 사람이야 했더니 그 길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선생님이 도서관 하나 갖고 싶어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도서관장들이 되게 부자인 거예요. 재벌 딸들이 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되게 충격 먹었거든요. 도서관을 소유하는데 저렇게 돈이 많이 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선생님 지금 작은 도서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책을 골라서 아이들한테 읽고, 물론 대출은 안 되지만. 그래서 그런 꿈을 이루기도 했고, 작은 펜시점도 하고 싶어요. 작은 펜시점 하면서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 상상하면서 어렸을 때 학교 앞에 문방구 가면 갖고 싶은 거 너무 많잖아요. 아트박스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선생님이 약간 유년에 머물러 있구나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을 한중평으로 하자면?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 한 가족의 이야기. 한 가족이 어떤 이야기죠? 소비의 이야기. 민서가 제목을 다시 붙인다면 어떤 제목을 붙이고 싶어요? 그냥 이게 딱 적당한 거.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 민서도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을 정하는 건 어때요? 괜찮아요? 민서 집은 따로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처럼, 뭐 아무것도 먹지 않는 날처럼 뭐 그런 거 정해져 있나요? 없어요. 아니면 그런 날을 하나 정한다면 어떤 날을 정하고 싶어요? 아무것도 사지 않는. 그런 날 정하고 싶어요? 아니면은 누구에게도 놀리지 않는 날, 뭐 이런 날을 정하든가. 그럼 평점은요? 저는 5점 만점에 3.5. 3.5. 이것도 3.5예요? 이 책 되게 여러 번 읽는 거 봤는데 어떤 포인트가 좋아서 여러 번 읽었어요? 그냥 아무것도 사지 않는다는 그 책이 너무 재밌었고, 진짜 있는 날이니까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렇게 쓸데없이 소비하는 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꼈는데 여기서 그렇게 공감할 수 있었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을 만들어서 성공을 했나요? 이 사람들은? 네. 소비에 대해서? 그럼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요? 모르죠. 그건 모르는 것 같아요. 민서는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이 쓰는 삶하고 조금 벌어서 조금 쓰는 삶하고 어떤 삶이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낫다고 생각해요? 물론 많이 벌고 절약하는 삶이 가장 좋을 수는 있죠. 근데 그런 거 말고 두 개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요? 왜요? 그냥 뭐 다 월급도 다 똑같을 거고 어차피 그렇게 하면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낳는 돈이 똑같다. 많이 벌어서 다 써버리면.
그리고 조금 벌어서 안 쓰면 그래도 돈 남지만 경험이 남지 않아서